부동산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 투자는 하고 싶고 수익도 내고 싶으신가요? 회사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오면 이미 녹초가 되어 있어요. 퇴근하면 아이도 돌봐야 하고요.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서 투자 공부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누군가 딱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부동산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 바쁜 직장인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서울에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이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방에 살더라도 서울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난 투자보다는 내 일과 가족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쉬우면서도 안전한 투자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투자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으로 투자도 하고 수익도 내고 싶지만 부동산 공부할 시간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부동산 폭락으로 하우스 푸어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반대로 부동산 폭등장에 나만 소외되어 벼락거지가 되고 싶지도 않고요. 하지만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쉬우면서도 안전한 투자를 더 선호하실 거예요. 그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거예요. 내가 자금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를 서울에 사두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고 무책임한 투자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투자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건 서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몇 번의 상승과 하락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를 사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손해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인플레이션으로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짜장면 값이 10년 전보다 많이 올랐죠. 아파트도 같아요. 인플레이션으로 짜장면 값이 오르는 것과 같이 아파트 값도 꾸준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만약 내가 최대 폭락기 중의 하나인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고점에서 서울에 집을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지수가 2008년 6월 84에서 2008년 12월 68로 6개월 사이에 18.3% 하락했어요. 5억의 아파트를 샀다면 4억 850만원으로 1억이 하락했어요. 이후에는 빠르게 반등해서 10달 뒤에는 다시 5억으로 빠르게 회복했어요. 만약 2008년 6월에 고점에 사서 폭락을 겪고 10년간 보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년 뒤인 2018년 6월에는 6억 5천이 돼요. 더 나아가 올해까지 보유했다면 얼마나 되었을까요? 2024년 4월에는 9억 5천이 되었어요. 20년간 내 집에 살면서 내 집은 5억에서 9억 5천이 되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도 이렇게 20년간 4억 5천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그것도 내 집에서 이사가지 않고 편히 살면서요. 2년마다 이사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많은 비용과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것은 덤이죠. 실제 예를 살펴볼게요. 최근 유재석님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유재석님은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2008년도에 약 9억 정도에 매입하셨어요. 24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89억에 육박해요. 24년간 80억이 오른 것이죠. 단순 계산으로는 1년에 3억 3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잘 산 아파트 하나로 매년 직장인 연봉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이죠. 누군가는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내가 아무리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해봐야 크게 바뀌는 것은 없어요. 자본주의 규칙이 그런 것이니 받아들이고 그 규칙을 이용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모두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발로 차는 것이 싫다고 손으로 축구를 한다면 나만 벌칙을 받게 돼요. 축구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경기 내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면서 잘 적응해서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살아야 한다면 혹은 서울에 살고 싶으신데 부동산 투자 공부하기는 싫고 돈을 잃고 싶지 않다면 고민 말고 지금이라도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서울 아파트를 사세요. 그리고 장기 보유하면 손해볼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금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최대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것을 추천해요. 앞으로 좋은 곳과 좋지 않은 곳의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해두면 부동산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산도 불어나면서요. 이게 직장인이 회사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투자 방법인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 시간 내서 투자 공부하기가 어렵잖아요. 직장에서 퇴근해서 돌아오면 몸은 녹초가 되어 있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는데 시간도 없고 체력도 없어 몸도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요즘 서울 아파트 시세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락은 이미 끝났고 반등하여 상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게 사실일까요?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는 2022년부터 많이 하락해서 현재는 하락을 멈추고 보합 수준입니다. 하지만 강남을 필두로 입주 좋은 지역은 몇 개월째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강남 다음으로 마포, 용산, 성동구도 따라 오르고 있어요. 이후 다른 지역도 따라서 서서히 오를 거예요. 지금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괜찮을 때라고 생각돼요. 서울의 경우 앞으로 수년간 공급이 매우 적어요. 공급이 매우 적어 앞으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겁니다. 이미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전세를 살더라도 매년 전세금을 많이 올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도 시차를 두고 따라서 올라요. 결국 앞으로 서울 아파트의 경우 급락보다는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큰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서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아파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 아파트가 남아 도는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니 서울 아파트를 장기 보유하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강남 아파트를 사기는 어려워요. 강남이 어렵다면 마포부터, 그것이 어렵다면 서울의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점점 서울로, 그리고 강남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서울 핵심지로 들어가야 해요.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자산을 늘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